그런데 이때 라스베가스에는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대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기사를 혜성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거대한 프로젝트가 엔지니어들을 유혹하다. 미국의 건설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될 겁니다. 댐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28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뭔데 댐? 댐을 건설하는구나. 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댐을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콜로라도 강 유역에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콜로라도 쪽에. 그런데 거기에 짓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라스베가스 근처에? 예, 그때는? 미국에서는 서부 지역이 발전하면서 물과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꾸준히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대공황 시기와 맞물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댐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죠. 서부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댐을 건설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와, 옛날 영상. 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2만 명. 이거 실제 영상 아니야? 우와. 와, 너무 무서워. 우리 탈 필요가 없는데? 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이게. 공사기간 5년. 멍준. 야, 저 411m. 어마어마해. 당시로서는 세계 최저 높이입니다. 높이 220m. 야, 저. 그 당시에 강을. 저래서 댐 하는구나. 왜 욕처럼 들리죠? 네? 욕처럼 들리죠, 왜? 왜 그럴까요? 댐인데 왜? 야, 정말 댐이네요. 이후 후보댐은 미 서부 지역 대부분의 농업 용수를 책임질 뿐 아니라 전력 공급원으로도 활용되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만석 씨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예, 후보댐 굉장히 유명하죠? 그쵸, 유명하죠. 예. 후보댐은 뭐 사실 왜 그 영화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옛날 영화 중에 슈퍼맨 영화 보면은 악당들이 이제 후보댐을 막 공격하면은 슈퍼맨이 쫙 와가지고 후보댐을 보수를 쫙 해줍니다. 거의 미국의 네. 상징 같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교수님 그 후보댐 건설로 침체된 라스베이거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까? 그렇죠. 라스베가스는 후보댐과 가장 가까운 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곳에 고용사무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이제 뽑기 시작합니다. 우와. 이 도시는 다시 이제 활력을 되찾게 되는데 다시 한번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호재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라스베가스 시민들은 난리가 다 났다. 거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환호하며 축제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술집 도박장이 활발하게 운영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꿈은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쉽진 않겠죠. 예.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후보댐 건설이 승인된 얼마 후 미국 정부 연방정부 내무부 장관이 현장 실사를 위해 라스베가스에 며칠 머물게 됩니다. 정말 라스베가스가 그런 이상한 도시인가 죄악의 도시인가를 보기 위해서 실사를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 주민이었으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아주 이분을 환대해 드립니다. 아주. 나 불법 이호를 대놓고 그래도 이제 이런 게 살기 좋은 곳이다. 활성화돼야 이제 노동자들이 자리 필요한 곳이다. 우리 기현 씨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에도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다 숨기는 거예요, 꽁꽁? 숨겨야지. 바로 장관을 속이기로 합니다. 그동안 암암리에 몰래 운영했던 술집 도박장 매춘업소들을 내무부 장관의 공식 방문 일정 동안만 문을
탁기로 담합을 한 거예요. 페이크네. 그래서 주민들이 똘똘 뭉칩니다. 통했을까요? 근데 장관이 안 가는 거야. 안 왔어요? 계속 1년 동안. 안 왔어. 내무부 장관이 옵니다. 도착한 날 약속대로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덕분에 장관들은 건전하고 차분한 도시를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와. 하지만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로 이 전략이 실패하고 만 아 누구 하나 어겼네. 무슨 실수? 누구 하나가 어겼어. 예. 예, 장관과 함께 온 공무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 공무원에게 잘 보이려고 술을 먹인 거예요. 아하. 술을 대접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들켜버립니다. 술 냄새를 맡고 내무부 장관이 경로합니다. 아. 그래서 워싱턴 DC로 돌아간 장관은 깜짝 놀만한 발표를 합니다. 후보댐 건설 현장 인근에 건전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이에 라스베가스 도심을 채웠던 노동자들은 썰물처럼 어디로 갔겠어요. 이제 새로운 도시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신도시 계획 발표네요. 그러면 교수님 그 베가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치명적이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라스베가스 주민들은 노동자들을 다시 불러들일 묘수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라스베가스의 특색을 살려 유흥산업을 오히려 더욱 활성화시켜버립니다. 아. 대놓고요 이제는. 완전 예. 활락가로. 아 이젠 대놓고 해버리겠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제 1931년 네바다주에서는 후보댐의 공사 시작과 함께 주법으로 도박을 합법화시켜버립니다. 와. 파격적인 결정이죠. 이게 되나? 그래서 장관의 발표에 따라 건설된 도시는 네바다 주 안에 있었지만 연방의 주문에 의해서 만든 연방 도시잖아요. 그래서 연방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률에 따라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술집, 도박장 당연히 금지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활락가를 더 크게 만들어서 재미없는 도시에서 사는 노동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라스베가스의 본격적인 카지노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이제 카지노 업체들이 우죽순 이제 생겨납니다. 와. 사진을 보니 어때요? 와. 아니 뭐 일단 사람이 사람이 엄청 훨씬 많아. 많아졌어요. 그렇죠. 모자도 엄청 팔렸네요. 저기 보니까. 와. 그래서 당시 얼마나 술집과 카지노가 성업했는지 알 수 있겠죠. 테이블 자리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대기 웨이팅이에요 웨이팅. 웨이팅 같아요. 술을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보는 거야.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해석한 거 처음 봤습니다. 자, 답답한 새 도시에 모여 살던 후보댐 건설 노동자들은 심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말이 되면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어서 다들 차를 몰고 라스베가스로 와서 술과 도박을 즐깁니다.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렇게 술에 찌들어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다가 월요일 아침이 되면 부랴부랴 차를 몰고 공사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곤 했죠. 출근해야 하는 월요일 아침이 되면 후보댐과 라스베가스를 잇는 도로에서는 음주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어떡해. 술이 덜 깨서 그렇구나. 그래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도로라는 의미에서 과부를 만드는 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1931년 첫 삽을 뜬 후보댐은 5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1936년 마침내 무사히 완공을 하게 됩니다. 댐 완공 후에 이제 풍부한 전력을 우리 라스베가스 시는 조달받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후보댐 건설과 도박 합법화를 계기로 매일 밤 불야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라스베가스에 큰 변혁을 불러일으킬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가 누구일지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죠? 폭행, 강도, 납치,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잔인한 킬러로 이름을 날린 벤자민 시겔입니다. 벤자민 시겔.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벤자민 시겔 이분의 그 일대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거든요. 아마 제목 얘기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벅시라는 영화. 아. 들어보셨죠? 아마 보시지는 않아도 저 들어본 적은 있는 맞아요. 제목일 거예요. 맞아요. 상당히 명작인데 근데 왜 벽시라고 하냐면 이제
벌레만도 못한 놈, 벌레 같은 놈, 그 벌레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놈 이런 얘기 이제 하도 나오니까 그게 별명처럼 벅시라고 불렀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본명은 벤자민 시겔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벅시 시겔로 더 많이 알고. 아 근데 사실 별명이 벌레 같은 놈이면은 말 다 했죠 뭐. 그러니까 뭐 예. 워낙 뭐 잔인무도한 뭐 살인 청부업자였으니까. 교수님, 벤자민 시겔은 어떻게 라스베가스에 주목하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마피아들은 이제 금주법 시대에 이제 밀주를 팔고 막대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해 금주법이 폐지됩니다. 더 이상 밀주를 팔 수 없게 되자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도박. 카지노 산업이었습니다. 큰 돈이 움직이는 데는 항상 그렇죠, 몰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 관심을 그래서 벅시 시겔은 미국 서부를 접수하기 위해 모든 것이 허락된 도시, 환상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를 보고 이제까지 없었던 초호화 카지노 리조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벌레가 들러붙었네요. 어떻게 보면. 벅시 시겔은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지를 매입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피아 조직에 자금을 가져다 쓰렸는데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100만 달러면 될 것 같던 공사비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최종적으로 65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호텔 하나 짓는데요. 이상한데. 마피아의 어마어마한 검은 자본이 투자된 벅시 시겔의 호텔은 드디어 1946년 12월 26일 플라밍고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플라밍고 호텔. 그럼 당시 호텔의 모습이 어땠을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야,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만 딱 멋지게 그냥. 아, 일단 부지 자체가 저기 아예 그냥 아, 리조트인데요? 그러니까 와. 네, 상공에서 본 플라밍고 호텔의 부지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와 독점이네 거의. 그동안 라스베가스에 있던 호텔은 단층 건물 정도가 전부였는데 또 이게 숙박을 위한 공간이 전부였죠. 그런데 벅시 시글은 잠을 자던 호텔의 모습을 대형화하며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삥 둘러서 건물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호화로워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감옥이에요. 그러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나오네. 예. 저기서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러네. 안에 다람쥐 수영장 있고. 책받기처럼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수영장. 이제 내부 사진이구나. 이거. 완전 휴양지다, 휴양지. 호텔 주변에 야자수도 심고 이런 리조트가 1940년대에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죠. 아니 마피아가 건설업을 엄청 잘하는데요. 엄청나네 정말. 엄청나네요. 와. 그런데 벅시 시겔이 호텔을 지을 때 가장 공을 들인 곳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였을까요? 카지노. 예, 그렇지. 그거 좀 본전 찾으려면 꽤 지금 오래 걸리겠는데. 그러네요. 예, 바로 대형 카지노 시설이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벅시 시겔이 사람들을 카지노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초로 시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카지노로 근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니 이미 다 나온 거 아닌가요? 정답. 규현 씨, 딜러? 딜러.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지원 씨,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보증금 디파짓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저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우선 하나 첫 번째. 아 근데 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만 하십시오. 아 그래요? 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카지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초로 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무상으로 먼저 뭔가 좀 주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비슷한 것 같아. 오만석 씨 오답입니다. 아 그것도 아니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라스베이거스 호텔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습. 정답. 혜성 씨, 이게 그때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카지노를 그냥 뭐 예를 들면 로비 같은 데 대놓고 넣어놨어요. 아. 혜성 씨 정답입니다. 이전 라스베가스 호텔에는 이 소규모의 카지노 시설이 호텔 뒤쪽에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숨겨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벅시 시겔은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몇 걸음만 가면은
카지노 시설이 바로 들어선 거예요. 로비에 들어선 사람들은 누구나 카지노 한 번쯤은 거쳐갈 수 있도록 전략을 짠 것입니다. 대단하다. 약간 그러니까 가다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PC방에서 누가 라면 먹으면 먹고 싶은 것처럼 약간 그렇게 하는. 아니 가다가 뭐 그래 들릴 것 같아요. 그렇지.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번씩 그냥 하는 거야. 할 수밖에 목적은 없게. 목표는 뷔페 식당인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우. 맞아. 이전처럼 어둡고 좁은 공간이 아닌 넓고 개방된 모습이죠. 완전히 지금 양성. 라스베가스 호텔을 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맞아요. 그 시초가 바로 플라밍고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시발점이 됐구나. 멋있다. 벅시 시겔이 카지노에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했을 거를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카지노 들어가면 없는 게 좀 있죠. 없는 거. 예. 창문, 시계, 시계. 거울이에요. 창문을 없앰으로써 사실 시간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낮밤을 모르잖아요. 시계도 시간을 모르는 거죠. 시계는 현대에도 카지노 사업장마다 사람들을 도박에 몰입하게 하려는 연구가 정말 계속되는데 이런 전략을 라스베가스에서 처음 시도했던 게 바로 벅시 시겔이었던 겁니다. 야, 교수님 그러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카지노 호텔을 뭐 이렇게 완벽하게 다 해놨으니까 뭐 이건 뭐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안타깝게도 어? 처참히 실패하고 맙니다. 예? 실패했다고요? 그렇게 많은데. 아니 이렇게 잘 꾸며놓고 잘 준비했는데 돈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아니야? 벅시 시겔은 이제 굉장히 공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오픈식을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대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전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집니다. 아하, 오픈 전날이요? 오픈 전날. 어. 그래서 비행기도 결항되고 어허. 장거리를 운전해 오려는 이 사람들도 일정을 포기하면서 예약 취소가 빗발칩니다. 그러다 보니 오픈식은 아주 썰렁하게 됐고 그 여파로 이후에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지는데 대체 어떤 일인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죽었네. 벌레가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저 실제 사진이에요? 아이고. 저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오우.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죠. 아유 저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저렇게. 끔찍해. 어우야. 자, 플라밍고 호텔을 오픈한 지 6개월쯤 된 어느 날 벅시 시겔이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그런데 벅시 시겔이 사망하고 20여 분이 지난 이후에 플라밍고 호텔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누굴까요? 다른 마피아들입니다. 아하. 이들은 벅시 시겔의 죽음으로 호텔을 장악하고 경영권을 받게 됩니다. 누가 왜 죽였는지 여전히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썰은 벅시 시겔이 공사 자금 중 일부를 횡령했고 마피아 조직 내에서 그를 단죄를 했다는 거죠. 비록 벅시 시겔 당시엔 플라밍고 호텔이 성공하지 못했죠. 하지만 플라밍고 호텔은 최초의 현대적 카지노 호텔의 효시로서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유명한 스트립 거리의 초석으로 자림하게 됩니다.